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이곳에 아주 특별한 또 다른 수출 1등 공신들이 숨어있다 해 찾아가 봤다. 그 비밀의 장소를 보여주겠다며 안내한 곳은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개의 수족관들이 눈에 띈다. 여기 이제 흰동가리 해수 관상어를 생산하는 그 양어장입니다. 관상어들을 길러내는 양어장이라는데 가만히 보니 어디에선가 많이 본 듯한 물고기들이다. 영화 니모를 찾아서의 모델인 흰동가리들. 수입산 열대어인 흰동가리들을 이곳에선 역으로 해외 수출하고 있다. 일본, 미국, 캐나다 이런 데 좀 수출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찾고 있던 비밀의 수출 역군들일까? 좀 더 특별한 그 무언가가 있을 듯한데 머리는 말을 닮았고 또 꼬리는 원숭이를 닮아서 원숭이 꼬리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머리는 말을 닮고 꼬리는 원숭이를 닮았다. 그 희한한 모습의 주인공은 과연 무엇일까? 수조 안에 그 비밀의 주인공이 있는데 신기한 모양을 지닌 이곳의 정체는 바로 신화 속 주인공인 해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생김새가 정말 머리는 말의 형상을 하고 있고 꼬리는 길게 늘어뜨는 것이 마치 원숭이를 연상케 하는데 얕은 수심의 연안에 모여 산다고 한다. 지느러미, 가슴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가 있는데 단지 꼬리 지느러미가 없어요. 꼬리 지느러미가 없고 해마는 지난 2004년 국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될 만큼 자연 생태계에서 그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 이곳에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해마들이 길러지고 있다. 한 마리 우리 국내에서는 보통 7, 8만 원 가지. 7, 8만 원이요? 국내 최초로 해마 양식에 성공한 노섬 씨. 수십 개의 수족관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해마들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들이다. 그는 다양한 해마 양식을 위해 연구 중에 있다는데 이거는 빅벨리고 네. 요거는 그 발볼이라고 하는 종인데 바보리. 국내 서식하는 해마는 총 5종이라고 하는데 그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이 바로 빅벨리 해마와 바브리 해마다. 생존율이 높아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양의 치어들이 이곳에서 길러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곳 양식장에 있는 해마들은 총 얼마나 될까? 전부 앞에서 지금 한 60만 마리. 60만 마리 있어요? 수족관을 살피던 노섬 씨가 갑자기 해마들을 건져내기 시작한다. 유심히 살펴보다니 이내 몇 마리의 해마들을 골라내는데 무엇 때문일까?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섞여 있으면은 생장 차이가 심해지기 때문에 큰 것만 골라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죠. 경쟁에서 불리한 작은 해마들이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해 폐사되기 때문인데 이렇게 일일이 관리해주지 않으면 민감한 해마들을 제대로 키워낼 수 없다. 이거 처음 시작할 적에는 한 30% 40%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량으로 할 적에 60% 내지 70%가 삽니다. 세계 16개국이 해마 양식에 성공했지만 환경 변화에 예민한 해마를 대량으로 생산한 곳은 호주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그런데 이때 치어들이 들어있는 수족관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주황색 물을 뿌려주는 작업자. 이 물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알테미아라고도 하는데 동물성 플랑크톤의 일반 대표적인 항입니다.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준다는데 근데 먹이를 주기 전 수족관에 물을 떠서 무언가를 확인한다. 먹이가 얼만큼 남아있는지 보고 많이 먹은 데는 다시 이제 많이 줘야 되는 거고요. 별로 안 먹은 데는 그냥 조금만 줘도 되니까 그냥 확인해보면. 멀리서 보면 그저 투명한 물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플랑크톤들이 보인다. 그럼 이렇게 플랑크톤만 먹이면 되는 걸까? 한 3개월까지 플랑크톤을 준다고 봐야 돼요. 플랑크톤을 주면서 3개월째부터 먹이를 이제 변환을 시키면서 기를 들여야 됩니다. 그 단계가 상당히 어려워요. 치어에서 3개월이 될 때까지 사육 과정이 성패를 좌우한다 할 정도로 중요한데 먹이를 잘 먹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관건. 해마는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먹이를 사냥한다.
특히 적절한 시기에 먹이를 바꿔줘야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성인된 해마의 경우엔 플랑크톤이 아닌 생새우가 먹잇감으로 제공된다. 이런 먹이의 변화에 적응하는 해마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노섭 씨는 해마의 먹이인 플랑크톤과 새우 역시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새우는 어느 시기에 먹이는 것이 좋을까? 요거는 적어도 석 달 넘어서. 3달 넘어서요? 마치 직립보행을 하는 듯 몸을 꼿꼿이 세우고 다니는 해마들. 주로 등 지느러미와 가슴 지느러미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다른 물고기들과 달리 이동 속도가 무척 느리다. 이런 독특함 때문에 자연 생태계에선 생존의 위협을 받기 쉽다. 지가 사는 곳에 사람이 한번 발견을 해버리면은 동작도 느리는 데다 지 서식처가 이렇게 알려져 버리면은 멸종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죠. 멸종 위기의 해마를 대량으로 양식해낸 국내 최초의 연구자는 자부심도 대단한데 지금 이 순간이 오기까지 그는 또 수많은 실패 과정을 거쳤다. 거의 한 16만 마리를 죽였으니까 많이 죽였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그건 뭐 몇 억이 넘습니다. 몇 억이요? 환경에 민감한 해마는 특히 청결에 신경을 쓰며 관리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수족관에 고인물이 생기지 않도록 깨끗한 물을 매일 순환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건강에 좋듯이 얘들도 물이 더러운 것보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를 해줘야 병이 없이 잘 풀게 돼요. 실내 온도 역시 22도 정도를 유지시켜줘야 하는데 이렇게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최상품의 해마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잘 키워낸 해마들은 평균 18cm 이상으로 자라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양식한 해마들은 과연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목적은 관상으로도 나가고 중국 시장에 식용이나 또는 약재로 나갑니다. 해마는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약재뿐 아니라 장신구나 화장품 등 다양한 상품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동의보감에 의하면 해마는 성질이 평이하고 독이 없으며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난산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해마들은 대부분 꼬리를 감아 몸을 고정시킨 후 휴식 시간을 갖는다. 유형이 자유롭지 못한 특징 때문에 유속이 빠른 곳에선 서식하기가 힘든데 그래서일까? 해마들은 어딘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좋아한다. 양식장 한 켠에선 작업자들이 무언가를 만드는데 그물 모양의 철조망이다. 해마가 이게 붙는 성질 있잖아요. 해마가 많이 붙으면 이제 사이즈가 좀 크거나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개수리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방작이. 헌집 대신 새 집을 지어주는 것인데 수시로 철망을 갈아주는 것도 양식장의 바쁜 일과 중 하나다. 잘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단단하게 조여주는데 드디어 해마의 새 집이 완성됐다. 수십 개의 수족관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힘이 들지만 이런 정성과 사랑 속에서 해마들은 또 무럭무럭 성장하게 된다. 중국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양식 해마는 앞으로 더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처음 당초에 우리 제주도에서 부지를 10,000평 정도 확보를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거기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정도 10,000평 정도를 세워준다고 한다면 연간 한 1,000억 정도 소득을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인데 지금 제주도의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장소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부지를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찾기 위해서. 1,000억 원의 매출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해마 양식. 그런데 해마들을 자세히 보니 어딘지 모습이 다르다. 해마들 사이에서도 배가 불룩한 것들이 보이는데 혹시 암컷일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수컷이 새끼를 놓는 독특한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컷은 항시 암컷 앞에 가서 내 배가 이렇게 부르니 배가 크고 부르니까 든든한 나한테다가 알을 주는 것이 어떠느냐 하고 가서 과시를 하는 겁니다. 해마는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를 지키는데
그래서 부부애가 돈독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암컷 대신 수컷이 새끼를 낳는 것이 특징. 수컷은 육아당 안에 정자를 분출해 알을 수정시키고 수정 후 한 달 동안 품고 있다 뱃속에 있던 알이 깨어나면 새끼 해마를 출산한다. 앉아가지고 지금 꼬리를 감고 있는데도 배가 부르잖아. 근데 그런 거는 지금 그 새끼를 뺐다고 봐지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노섬 씨가 해마의 배를 인정사정 없이 누른다. 해마를 해치려는 건 아닐 테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저기 이제 프로포즈 하다가 배가 바람이 많이 들어갔어. 그걸 못 내려가지. 자신의 임신 능력을 과시하려 배를 부풀린 것인데 바람을 빼지 않으면 자칫 죽을 수도 있다. 앞으로 다가올 중국 수출을 위해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쓴다. 세계 해마의 생산량의 80%를 먹으니까 중국 시장이 뭐 절대적이죠. 관상용을 제외한 해마들은 잘 말린 후 대부분 식용이나 약재로 팔려나간다. 해마기스 내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해마는 구기자를 비롯해 황기와 대추, 생강 등 7가지 약재와 함께 진액으로 우려내는데 해마 특유의 비린 맛을 잡아주기 위해서다. 최근 희귀 관상용이 아닌 식용으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박진호 씨는 대중들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약재로만 통용이 됐는데 이제 식품으로서 올 2월달에 식품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마 진액을 얻기 위해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얼마나 우려내야 할까? 24시간을 지금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다음 날 과연 해마 진액이 제대로 완성됐을까? 진액의 상태를 보기 위해 종이컵에 조금 따라 마셔보는데 그 맛이 궁금하다. 무슨 맛이요? 맛을 표현하자면 지금 멸치 우리가 다신물 우려낸 물하고 좀 비슷한 그런 맛입니다.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천연 강장제로 알려진 해마. 중국에선 최상품 해마가 1kg에 1,000만 원이 호가할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선 해마 수출 시장을 겨냥한 개발의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약재들과 함께 해마를 좀 더 친숙하게 먹을 수 있도록 대중화시키는 연구가 한창인데 스태미너에 좋다고 알려진 복분자와 녹용, 홍삼 등을 배합해 특별한 것을 만든다. 효율적으로 잘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을 만들어 먹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전통적으로 다양한 한약재들을 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준비한 각종 약재들은 미리 찌고 말리는 과정을 거치는데 적당히 마른 재료들은 환을 만들기 위해 다음 과정을 거치게 된다. 12가지가 넘는 약재들을 한꺼번에 기계 안으로 밀어 넣었는데 분사력은. 아 그러세요? 네. 아무리 좋은 것도 서로 궁합이 맞아야 하는 법. 그동안 해마와 성분이 맞는 약재 등을 알아내기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을 연구에만 매진해왔다. 드디어 분쇄기에서 곱게 갈려진 가루 완성. 밀가루만큼이나 입자가 고운데 이제부터 환을 만들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이때 한 연구진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온다. 꿀입니다, 꿀. 꿀이 들어가면은 변질이 있잖아요. 이 꿀은 변질도 안 되고 이제 먹는 식감도 좋고 또 이 살균 작용도 하고 이러니까 꿀로들 많이들 하죠. 꿀로 한번 코팅한 해마 가루는 반죽기에 넣어 찰기가 생기도록 하는데 반죽기에서 나오자 어느새 점성이 생겼다. 그런데 이때 무언가를 손에 뿌리는데 반죽을 위해 물을 뿌린 것일까? 이건 물이 아니고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알코올이요? 알코올은 왜 드시는 거예요? 여기 물이 닿으면은 변질이 될 수 있으니까. 알코올은 반죽도 쉽게 하고 소독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드디어 반죽이 완성됐다. 그러나 다음 공정이 또 남았다. 반죽은 이 상태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숙성을 뭐 한두 시간이나 이렇게 숙성시켰다가 판으로 뽑으면 돼요. 만들어 놓은 반죽은 약 2시간의 숙성 과정을 거친다. 완성된 반죽은 이제 일정 크기로 자르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환을 만들기 위한 과정 모두 자동화 시스템으로 개발됐다. 가래떡처럼 분리된 반죽은
다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는 과정을 거치는데 간단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해마환을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거듭했다. 각각의 원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 전처리하는 과정들을 개발하는 것과 또 각각의 배합 비율에 따라서 효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찾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용 순금옷을 입히면 황금색 해마환이 완성되는데 멸종 위기 속 전설의 해마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천억 수출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신비로운 모습에 반하고 그 가치에 다시 한번 내려드는 해마.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또 다른 희망이 되고 있다.